그리고 저렇게 판단한 것 자체는 주변에 있는 자영 주유소나 다 고사시키려는 의도인데. 이렇게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이유는 정유사마다 주유소로 판매하는 공급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의 판매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유사는 해당 주유소의 임시 가격을 알려주고 주유소는 그 가격에 기름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확정 금액을 정해서 결제하는 사후 정산 제도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유소에서는 구매 당시에 정확한 기름값도 모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기름값 책정에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주유소로서는 자기가 공급받은 가격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경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가격은 낮춰 팔고 있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후 정산 제도는 합리적인 기름값 결정의 걸림돌이었는데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내 5대 정유사에 일제히 내려진 이번 시정 명령은 공정한 기름값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인데요. 이 조치에 대해 정유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속이 좀 불편하지만. 네. 주유소의 생존 전략으로 시작된 기름값 전쟁, 그 이면에는 기름 공급 방식에 대한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회도 시끄럽지만 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임 총리를 선출한 지 2주 만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탁신 전 총리 지지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정지 기자, 시위대 요구사항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시위대들은 조기 총선, 의회 해산,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탁신 반대 세력이 지난달 24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것처럼 이번엔 탁신 지지 세력 국회의사당을 봉쇄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위대 만여 명이 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비시 신임 총리의 첫 국정연설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겠지만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악화되면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혼란 끝에 새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이 탁신 찬반 세력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서 태국의 전국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야생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최재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가 난입했습니다. 조심스레 밖으로 내몰아보지만 도리어 사냥꾼과 경찰관 그리고 취재진이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의논 끝에 마취총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Optimal würde ich sagen, ist es gelaufen. Jetzt müssen wir warten, bis es wirkt. Weiter nicht. Jetzt müssen wir sehen, dass es wirkt. 하지만 멧돼지는 더욱 사나워졌고 일순간 난투극도 벌어졌습니다. 약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쓰러지진 않습니다. 결국 최후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울창한 독일 숲에 사는 멧돼지의 개체수는 최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애완동물로 착각해 먹이를 주는 불법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Diese Wildschweine stehen, dadurch, dass sie füttern und dadurch, dass sie so distanzlos machen, absolut im Fokus unserer jagdlichen Aktivitäten in diesem Winter, sage ich mal.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생긴 이 사고도 멧돼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Wir hatten vor 3 Tagen eine Lotte mit 7 oder 8 Wildschweinen, die überfahren wurden. Da ist zum Glück außer Sachschaden nichts weiter passiert. Und das geht also im Moment Nacht für Nacht so. 지난해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3천여 건,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멧돼지의 과도한 개체수 급증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경기 침체로 전 세계인들이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죠.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나쁜 기억들을 털어버리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문서 파쇄기에 뭔가를 넣고 있는데요. 네. 휴지 조각이 된 주식 증서, 또 잔고가 바닥난 은행 계좌 통지서들입니다. 아유, 속이 후련하시네. 네, 망치로 힘껏 내리치는 사람도 있죠. 이 행사는 지난 한 해 쌓인 나쁜 기억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새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저렇게 해서라도 좀 없어져야 될 텐데요, 나쁜 기억이. 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절벽입니다. 해안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경사 가파른 절벽 45m 아래로 굴러떨어져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네. 추락 당시 차 안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모두 멀쩡했습니다. 그래요? 네,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새 및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은 낮에도 영하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또 오늘 밤 기온은 더 크게 떨어져 내일은 오늘보다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위와 함께 서해안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나는 서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새벽보다 눈발은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도 서산과 군산, 전주 지역에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충청과 호남, 제주 지방은 흐린 가운데 한때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4.6, 대전 영하 3.4, 대구 영상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7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해상 곳곳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새해 첫날 하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